한 주간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이어 쏟아져 나오는 교통사고 소식 중 강남역 8중 추돌 사고와 고의 교통사고 일당 검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야기에 앞서 최근 연말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죠? 네, 연말 모임은 물론 단풍을 즐기기 위해 유명산이나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3년간 통계에서도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경찰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다니는 전세버스나 주요 관광지에서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일으켜 발생한 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열흘 사이에 3건의 고의 교통사고 조직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인데요. 알려진 활동 범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지난달 30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보험 사기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하고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주범 30대 A씨와 함께 검거된 9명은 총 6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보험 사기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뒤 검거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올해 9월 광고가 게시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네, 이 사건 외에도 SNS를 통해서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한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하죠. 네, 바로 다음 날 전해진 소식인데요.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십억을 갈취한 일당 24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380차례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 원을 타냈는데요.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동승자를 모집했고 중고차 4대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이들이 나눈 카톡 대화를 보면 병원 가는 게 귀찮다는 동승자에게 매일매일 돈이 꽂힌다거나 고정으로 할 경우 20만 원 이상 주겠다며 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도 합의금을 더 받아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범 10명은 가로챈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유흥비와 도박비에 주로 사용했고요. 동승자로 가담한 230명은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챙겼습니다. 네, 나날이 수법이 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피해 사례를 보면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는데요. 이달 4일에도 충남 서산경찰서가 친구 및 후배들과 공모해 서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타낸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가 교통사고에 따른 개인 보험료 할증이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공모자의 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는데요. 그러나 이들 역시도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도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잦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기록이 보험사에 남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SNS에서 공모자 모집 공고를 보더라도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할 사고도 지난 주말 내내 논란이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 2일 20대 여성 A씨는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테헤란로 방향으로 향하던 중 차량 6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이후 역주행을 이어간 A씨는 오토바이 한 대와 추가로 충돌해 자신의 차량을 포함해 8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사고 직전 오후 1시쯤에도 송파구 거여동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A씨는 면허가 없었고요. 이전에도 어머니 차량을 몇 번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씨가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도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시동을 끄라는 어머니 말에 시동을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어머니가 사고 당일 딸인 A씨가 차를 몰고 가려고 하자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A씨의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현재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된 상태입니다. 앞서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평소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상적인 처방을 받은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4일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다시 약물운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도 강남구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투약 후 정상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대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약효가 퍼지면서 졸음이 오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약물의 범위엔 마약류와 대마는 물론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이나 신경안정제 계열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를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행위인데 왜 검사를 할 수가 없죠? 네, 우선 약물운전 의심자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식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경찰의 약물 단속 강제성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한 달째 계류된 상태입니다. 처벌 수위도 문제인데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 등 중대상해를 입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약물 운전이 증가하고 있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인데 집행유예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19년 57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90건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에도 서울관악경찰서는 중앙차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 B씨를 붙잡았습니다. B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했지만 차량에서는 대마가 발견됐고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약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단속 자체가 어렵다 보니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규제가 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